누군가와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묘한 긴장감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분 단위로 적힌 시간표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숨을 내쉽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빽빽한 종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지? 저렇게 아무것도 안 정하고 정말 괜찮은 걸까? 그 시선 속에는 걱정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어쩌면 아주 조금의 부러움도 섞여 있습니다. 오늘 밤은 그 질문을 조선의 기록 2편 속에서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한 사람은 전장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을 남겼고, 다른 한 사람은 낯선 땅에서 보이는 것마다 붙잡아 적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을 건널 수 있을까? 이순신은 원래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밤 기록을 남겼습니다. 난중일기를 펼쳐보면 전쟁의 기록이라기보다 하루를 점검하는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맑음, 바람이 북서로 불다, 병사 몇이 병들었다, 군량이 모자라 걱정이다. 짧은 문장들이지만 빠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적고 활의 개수를 남기고 병사의 기운을 살핍니다. 승리한 날에도 그는 축하보다 점검을 먼저 했습니다. 오늘 무엇이 어긋났는지, 다음에는 어디를 보완해야 하는지. 일기의 마지막은 언제나 내일을 향해 닫았습니다. 왜군의 규모는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배의 숫자는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적의 의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병사의 상태는 파악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진짜 두려운 것은 적의 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바람, 흩어지는 사기, 어긋난 명령,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준비가 끝난 자리에서만 안심이 찾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597년 그에게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는 모함을 받아 파직되고 옥에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돌아왔을 때 남아있는 배는 12척이었습니다. 왜군의 함선은 수백 척이었고 조정에서는 수군을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올린 장계는 짧았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요. 절망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남은 것을 먼저 적는 문장이었죠. 명량해전은 기적이라 불리지만 그 시작은 계산이었습니다. 울돌목의 조류, 좁은 수로의 흐름, 물살이 바뀌는 시간.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읽을 수 있는 흐름 하나하나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준비하는 사람이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내 준비를 멈추지 않은 기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안심은 완전히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는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불안을 건너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지원은 원래 흘러가는 사람이었습니다. 1780년 44세 그는 사신단을 따라 청나라 열하로 떠납니다. 사신단에는 분명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디서 출발해 어디서 묵고 언제 도착한다는 계획 말이죠. 하지만 박지원의 하루는 그 일정표와 자주 어긋났습니다. 길을 걷다가 수레 하나가 눈에 들어오면 걸음을 멈춰서 생각합니다. 바퀴의 구조가 조선과 달랐다고요. 축이 끼워진 각도도 달랐다고요. 그는 쭈그려 앉아 들여다보고 수첩을 꺼내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잠시 미뤄두어도 괜찮았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돌아서면 상인의 흥정 방식이 궁금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과 표정으로 결을 읽어냈고 그것들을 적어냈습니다. 어느 날은 벽돌 쌓는 장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순서, 벽돌을 잡는 방식, 줄을 맞추는 요령. 계획에 없던 관찰이었지만 그의 기록은 그날의 풍경을 따라 흘렀습니다. 이순신이라면 아마 시간을 먼저 계산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몇 시인지, 다음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말이죠. 하지만 박지원은 달랐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지금 이 장면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쓰인 열하일기는 목차가 있지만 흐름은 종잡을 수 없습니다. 기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 이야기로 건너가고 철학을 논하다가 어느새 시장 냄새 묘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무엇을 써야겠다고 정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날 마주친 것이 그날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불안하진 않았을까요? 낯선 언어, 낯선 거리, 어디서나 이방인인 감각.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정해진 답이 없는 상황. 이순신은 그 불안 앞에서 체크리스트를 펼쳤을 겁니다. 남은 것을 세고 다음을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박지원은 달랐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불안을 잠재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아 두는 것으로 그 불안을 건넜습니다. 흘러가면서 적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기록은 조선으로 돌아온 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몰랐던 문장들이 북학사상의 불씨가 되었고 실학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저들의 기술을 배우지 않는가? 왜 우리는 스스로를 좁은 틀 안에 가두고 있는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시작한 기록이 결국 조선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 되었습니다. 미리 계획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문장들이었습니다. 흘러가는 사람만이 붙잡을 수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박지원이 불안을 건너는 방식이었습니다. 명량의 바다에는 12척의 배가 남았고 열하의 기록에는 방향 없이 쌓인 문장들이 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준비가 끝난 자리에서 숨을 내쉬었고
한 사람은 흘러가는 자리에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같은 전장에 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둘 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의 방식으로 그 불안을 건넜습니다. 이순신이 박지원처럼 살았다면 아마 열하의 골목에서 수첩 대신 일정표를 펼쳤을 겁니다. 박지원이 이순신처럼 살았다면 아마 명량의 밤에 체크리스트 대신 물살의 냄새를 먼저 기록했을 겁니다. 두 사람이 방식을 바꿨다면 명량도 없었을 것이고 열하일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분단위 시간표를 완성해야 안심이 되는 사람.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채 흘러가야 숨이 쉬어지는 사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도 나만큼 불안했을 것입니다. 다만 각자가 아는 방식으로 오늘 하루를 건넜을 뿐입니다. 서로의 방식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하루만큼은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순신의 체크리스트도 박지원의 흘러가는 수첩도 결국은 같은 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것. 오늘 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건넜나요?